이번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두 경기 모두 출전해서 3득점 1도움을 올리면서 맹활약한 선수가 있죠. 바로 손흥민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슈퍼스타 PSG 소속의 이강인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는 대표로 출전하긴 했지만 부상에서 회복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는데요. 때문에 아쉽게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군면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창창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2018년에 금메달을 따고 난 후에 구단 측에서는 이례적으로 리버풀과의 경기 전에 손흥민에게 축하하는 의미의 트로피를 건네는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과연 어떻게 대우를 할까요? 우선 이제 입단하고 유럽 매체들에서 이강인 유니폼 판매량이 음바페를 넘었다고 보도하고 실제 파리 생제르맹 홈페이지 퍼스트팀에도 이강인이 음바페, 덴벨레와 함께 메인에 위치해 있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어쨌든 이강인의 대활약 이건 엄청난 수확이긴 합니다. 이강인 개인은 물론 유럽 구단들 입장에서도 매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맞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그대로 10월 A매치 일정까지 소화하게 됐는데 튀니전에서 성인팀 데뷔 후 첫 골은 물론 첫 멀티골까지 터뜨린 것도 모자라서 베트남전에서는 1득점 1도움을 올리면서 두 경기 동안 총 3골 1어시로 미친 활약을 했죠. 장기로 알려진 정확한 왼발 프리킥 골은 물론 코너킥 상황에서 자책골 유도 및 어시스트, 여기에 필드골까지 곁들이면서 그야말로 왼발의 모든 것을 보여준 이강인입니다. 실제 경기를 챙겨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었던 월드클래스의 볼키핑과 드리블이었잖아요. 네. 한국인이 아니라 무슨 브라질리언이나 스페인 선수들을 보는 듯한 발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했는데 이강인을 향한 환영 인사가 각별했습니다. 일단 파리의 공식 SNS에서는 이강인이 금메달을 메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이강인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또 훈련 영상까지 짧게 업로드 됐는데 파리 생제르맹 특유의 인디안 밥 세레머니로 동료 선수들도 금메달 획득을 축하해줬죠. 네. 그런데 경기 때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네. 게다가 이강인은 이번 A매치 기간 활약으로 공식 2주의 팀 멤버에도 선정되면서 그야말로 겹경사를 맛보았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8월 부상을 당한 이후에 아시안게임에 합류하기 전 9월 말에 도르트문트와의 챔스 조별 예선에 복귀했는데 당시 파리는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파리 생제르맹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지난 시즌 8위, 올 시즌은 18위에 불과한 클레르몬 푸트와의 리그 경기에서 어이없게 0대0으로 무승부밖에 거두지 못한 데다가 이어지는 뉴캐슬과의 챔스 조별 예선 2차전에서 4대1로 1대4로 대패하면서 완전 체면을 구긴 겁니다. 당시 파리는 음바페, 덴벨레, 콜로무아니 등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들을 총출동시켜서 100% 전력으로 승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기록을 보면 점유율 73%로 뉴캐슬보다 더 오랜 시간 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슈팅은 12대 11로 오히려 한 개가 더 적었고 유효 슈팅은 8대 2로 4배 차이가 났죠. 11개 슈팅 중에 절반이 넘는 6개 슈팅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때린 슈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뉴캐슬보다 오래 공을 소유했지만 이렇다 할 득점 찬스를 제대로 못 만들고 오히려 4실점으로 대패를 한 겁니다. 게다가 프랑스 리그의 최강팀이라는 파리가 현재 리그 순위는 3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존심을 구겨도 제대로 구기고 있고요. 리그 첫 8경기에서 4승 3무 1패로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큰맘 먹고 영입한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인 콜로무아니와 덴벨레도 기대 이하의 활약으로 많이 아쉽다는 반응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강인이 이번 A매치에서 완벽 부활하면서 프랑스 현지 기대감이 폭발하는 중입니다. 실제 프랑스 매체인 풋메르카토에서는 이강인의 팀 복귀를 매우 환영했습니다. 한 달 넘게 PSG에 없었던 이강인은 지난 태극전사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PSG의 좋은 징조다. 이강인은 파리에 도착한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더욱이 그의 PSG 데뷔전은 매우 만족스러웠고 많은 팬들을 기쁘게 했다. 이강인은 두 차례의 눈부신 활약을 통해 한국에서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게 됐다. 그의 복귀는 현재 전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PSG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서 부상에서 돌아와서 맹활약을 펼친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활약을 줄 거라고 예상했죠.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이어서 10월 A매치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푸365에서도 이강인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면서 PSG로 이적한 이강인은 자신을 보여줄 시간이 거의 없었다. 측면 공격수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자리도 뛸 수 있는 창의적인 선수인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의 계획에 적합한 선수다라면서 이강인이 엔리케 감독의 비장의 한 수로 파리의 공격을 살릴 적임자라고 봤습니다. 이강인이 다재다능한 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출전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도 했죠. 파리 생제르맹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자정에 스트라스부르와의 홈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경기 앞서 엔리케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강인에 대해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우리와 함께한 이후 자신의 수준을 증명한 폭발적인 선수다. 이강인은 PSG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미드필더다. 하지만 이강인은 9번 공격수나 윙어로도 플레이할 수 있다. 이강인은 득점력이 있고 최종 패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정말 흥미로운 선수다라고 했습니다. 이강인이 현재까지 PSG 소속으로 120분 정도밖에 출전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것도 음바페 돌아오고 선수 영입 완료된 상황에서는 출전 시간이 더 적었다 보니까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꼭 필요한 선수라는 건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어떤 역할인지 주전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앞서 대부분 프랑스 매체는 이강인의 포지션만큼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키프는 이강인의 복귀는 PSG의 새로운 미드필더 옵션을 제공한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스트라스부르전에서 새로운 미드필더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에도 축구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AMH 기간 동안 3골을 터뜨렸다. 이강인은 비티냐, 루이스와 함께 스트라스부르전에서 미드필더로 출전할 수 있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르트도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출전 예상하면서 공격수는 기존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강인이 미드필더인 거 당연히 맞죠. 그런데 뭔가 좀 매우 아쉽습니다. 아마도 A매치 경기에서 이강인이 매우 공격적인 역할로 윙어라고 봐도 손색 없는 활약이 있었고 본인조차도 튀니전 전반 경기 답답함에 스스로 윙어로 뛰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매우 성공적이었으니까요. 만약 이강인이 파리에서도 윙어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의 경쟁은 덴벨레가 되는데 사실 엔리케 감독과 현지 매체들에서도 옵션이란 표현을 쓴 이유가 이강인이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윙어로 투입시키기도 했죠. 엔리케 감독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는 이강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강인 포지션 논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강인이 덴벨레를 밀어내고 측면 공격수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덴벨레는 프랑스 대표팀에 선발되긴 했지만 네덜란드와의 유로 예선 경기 내내 벤치만 지키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와의 친선 경기 때는 선발이었지만 팀이 4대1로 대승을 하면서 몰아친 경기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교체됐고요. 반면 이강인은 프랑스를 꺾은 튀니지를 상대로 처음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다가 번뜩이는 감각으로 이재성과 포지션을 바꿔서 갑자기 측면 공격을 담당하면서 골을 만들었죠. 주도적으로 경기를 설계하면서 결과까지 만든 이강인과 덴벨레가 비교되기도 합니다. 물론 덴벨레의 이적료가 이강인의 2배 넘는 5,040만 유로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예 덴벨레 출전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이강인의 활약에 따라서 공격형 미드필더 나아가 측면 공격수 역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쨌든 현대 축구가 자기 포지션에서만 머무르면서 경기하지 않고 경기 중에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멀티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강인이 딱 윙어만 되기를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파리는 뉴캐슬과의 챔스 조별 예선 경기에서 하무스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내보내고 음바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웠는데 얼마나 공격 미드필더 자원이 없었으면 리그 득점왕인 음바페를 거기에 썼을까요? 엔리케 감독 역시 현재 파리의 공격에 창의적인 패스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임기응변까지 했던 겁니다. 아마 누구보다 이강인의 복귀를 바라던 게 엔리케 감독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랑스 매체와 엔리케 감독이 언급했듯이 이강인은 미드필더와 공격수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카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엔리케 감독이 스트라스부르전에서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시죠. 우선 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컨디션 조율이 필요하니까 선발 기대는 너무 하지 말자고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